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BYD에서 곧 실 그리고 실라이언 7 이 두 차종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실 기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전장 4.8m의 준준형인데 약간 중형 사이즈에 가까운 82kWh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가 404. 중국에서는 굉장히 주행거리를 많이 가는 걸로 중국 기준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환경부로 측정을 해보면 아토3도 321km로 상당히 줄어들고 이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기준을 환경부 기준으로 환산하실 때 곱하기 0.65 이렇게 곱했으면 대략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 35%는 좀 연비 측정 방식에 따라서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 구입을 만약에 하신다. 또 실라이언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 하시면 이게 현재 중국 상황이 어떤지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BYD가 최대 34% 할인을 무기로 22개 차종을 파격 세일을 하고 있죠. 지리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도 이 할인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BYD가 그렇게 질렀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BYD는 아시다시피 드러나지 않은 부채도 많고 지금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전역에 재고가 350만 대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려가 되는 건 이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350만 대면 1년의 승용차 기준 중국에서 판매되는 물량의 거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0km로 신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와버리는 이런 현상. 신차가 최대 34%면 0km로 나오는 그 공식 할인 이전의 중고차들은 가격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실 같은 경우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모델도 최대 34% 할인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듀얼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34%고 배터리 EV는 그보다 할인율이 좀 낮기는 합니다만 이게 국내 시장에 가격 책정을 할 때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현지 사정에 맞게 가격이 반영될 것인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실라이언 7도 EV가 3,6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게 2,8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확 지금 꺾여서 할인 판매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 할인이에요. 그러면 한시적이니까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중국 상황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가 350만 대가 넘어서고 있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조금 이걸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지금 성장세에 제동이 걸려 있고 전기차를 산 사람은 거의 산 게 아니냐. 신규 구입자들이 예전만큼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고가 더 증가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가를 부양하고 엄청난 부채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그런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매출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시설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생산율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 상황으로서는 이런 증가하는 생산량만큼 신규 구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 이러한 고육지책이 계속 재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일축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최대 34% 할인을 해서 현지에서 가치가 떨어져 버린 이런 자동차가 현재 수출이 됐는데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 그러면 수출을 해서 판매되는 그 시장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제대로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실 같은 경우에는 230kW의 후륜 모델과 360kW의 듀얼 모터 고성능 모델 두 가지로 판매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BYD는 리튬 이산철 배터리를 탑재를 합니다. 블레이드 배터리가 리튬 이산철이에요.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냐면 블레이드 배터리뿐만 아니라 리튬 이산철이
EC가 넘어가는 그런 세팅으로 설계된 전기차에서의 SOH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토3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롱레인지 모델이 있는데,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 49kWh의 배터리를 탑재를 한 150kW의 최대 출력을 제어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C 레이트가 이제 3C 정도 되는데, 이 아토3의 스탠다드, 그러니까 49kWh의 배터리를 탑재한 이 모델의 배터리 수명이 약 15만 킬로미터 내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겁니다. 15만으로 넘어가게 되면 70 그 이하로 쭉쭉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 전에 아이오닉 5가 60만 킬로미터를 3년 동안 주행을 하고 나서 SOH 보니까 87%다. 3C에서도 이렇다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모델이 360kW입니다. 230kW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2.8C 정도 되니까, 이래도 사실 아토3의 스탠다드 모델과 비슷한 C레이트, 출력 C레이트니까 좀 염려가 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대략적으로 리튬 이산철, 브레이드 배터리를 포함한 리튬 이산철은 2C 이하로 충전을 해야 그나마 SOH에서 크게 하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세팅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고성능 모델이 360kW인데 82kWh의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그렇게 출력을 유지를 해서 운영을 해보면 이게 최대 4.4C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급격하게 이 SOH 문제가, 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 소비자들, 중국 시장에서의 결과를 보면 빠르게 SOH가 하락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출력만 보고 와, 이 엄청난 360kW 이 출력이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토3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아토3가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 출고도 되기 전에 페이스리프트 신형 모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C도 마찬가지예요. C도 2025년형 신형 모델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건 약간 배터리 용량이 줄었어요. 82kWh에서 80kW로 약간 줄었고, 그 다음에 뭐 인포테인먼트 약간 조정하면서 이 천신의 눈, 그러니까 주행 보조 중에서 진보된 주행 보조를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스펙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연식 변경이 아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구형 모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82kWh의 그 배터리 2024년까지 판매됐던 그 스펙이 들어와서 인증을 받았고, 그 인증 모델을 들여온다는 얘기거든요. 인증을 그걸로 받았고 뭐 신형 모델을 거기에 대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형으로 바꾸려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토3도 출시된 지 3년 만에 들어왔는데, 지금 C도 2022년 5월에 출시된 모델을 올해 가을에 이제 정식 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3년 넘어서 이것도 이제 국내 출시가 되는 겁니다. 이미 현지에서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인데 그게 들어온다는 거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고 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생산이 돼서 바로 선적이 돼가지고 국내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지금 현재 중국의 EV의 재고량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에 생산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올 초에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지 않아서 뭐 0km 중고차처럼 밀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내 들어왔을 때 언제 생산이 돼서 국내 수입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아직 출시 일자가 잡혀 있지 않은데, 이 출시 일자가 잡혀 있지 않은 이 모델조차도 중국에서 지금 800만 원 이상의 할인을 할 정도로, 그럼 이제 이거는 국내에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중국 상황은 중국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뭐 전혀 시장 상황이 다르니까 나 몰라라 하고서 원래 받을 만큼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구입을 하셔서 이거를 몇 년, 뭐 3년이든 4년이든 뭐 그 이상이든 이걸 이용하시고 나서 처분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게 집담으로 큰 지출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중국 BYD의 이런 전기차들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중국 현지에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델이 들어오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상황에서 전기차의 가격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그래야 이걸 선택할지 말지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에 큰 손해 없이 오래도록 만족하시면서 차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정보들에 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앞으로 지금 70개 가까운 업체들이 7개 이하로, 7개나 그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럼 이제 90%가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중국은 막 400개, 500개 난립하던 업체들이 지금 70개 수준으로 약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10분의 1로 이걸 줄인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에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몇 대나 될까요? 대략 잡아서 한 4천만 대 정도 돌아다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판매된 수치로 역산을 해보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뭐 폐차하는 모델도 있고 하니까 뭐 그 정도 돌아다닌다고 치면, 그럼 이제 앞으로 90%가 정리가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500~600만 대 정도는 책임질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업체가 없어지니까, 도산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 차들은 이제 AS는 어떻게 받습니까? 중고차 가격이 지켜질까요? 그 차 산 소비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헝다이에서도 전기차 사업을 했었고요. 그 외 업체들도 도산을 많이 했는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2,000대 넘는 차가 줄지어서 AS를 받지 못해서 차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책임을 져줄 사람이 없다.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 진짜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업체들이 정리가 돼서 정말 대단한 업체가 두세 개 나오면 그땐 정말 무섭다.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집다음으로 큰 그런 엄청난 지출이 들어가는 전기차가 하루아침에 수리를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산업 폐기물 되는 겁니다.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그건 누가 사가겠습니까? 최소 1,몇백만 원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지출을 해서 차를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업체가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이제 살아남을 업체만 골라내서 양질의 품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전기차 업체들만 정부에서 밀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내가 믿고 구입한 브랜드는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야 나 사기당한 거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야 뭐야? 이런 멘붕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작용들이 시장을 얼마나 박살낼 건지, 산성화시킬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경험을 했었던 주변의 친구나 지인, 이웃들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전기차 진입을 하려는 신규 사업자, 신규 소비자들이 괜찮아. 뭐 이제 살아남은 전기차 업체는 괜찮으니까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중국 전기차,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를 만약에 내가 구입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아,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자국 전기차, 국산 전기차 샀다가 나도 이런 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에 떨지 않겠어요? 그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살아남은 전기차가 얼마나 예전처럼 영광스러운 매출, 영광스러운 성장세 이런 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기업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이미 썩을 대로 썩는 거고 산성화될 대로 산성화되는 겁니다. 3천 몇백만 대나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서 이게 산업 폐기물화 돼버리고 막 도초에 쌓여 있고 방치돼 있고 이러면요 어느 시장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조금, 세제 혜택, 그리고 각종 육성 정책을 통해서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들 만한 실력이나 그런 기술적인 기반이 없는 업체들, 그 수많은 업체들이 진입을 해서 쓰레기서부터 그럭저럭 탈 만한 전기차, 또 괜찮은 전기차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막 혼재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시장이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건전하게 유지가 되면서 국산차를 정말 우리는 떠날 수 없고 이걸 계속
이용해야 되고 믿을 만하고 신뢰하고 소비자들이 이런 식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서운 업체가 나와봤자 그 시장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거고 또 그런 업체들이 자국에서도 책임을 못 지는데 해외 수출을 했다가 정리가 돼버려서 해외 수출한 그 시장에서조차 폐기물이 되고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해외 시장도 중국 시장처럼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서 성장만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전 세계가 두려울 만한 그런 엄청난 공룡 기업의 탄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얼마나 단순하면서 바보스러운 멍청한 생각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당연한 걸 가지고 정말 엉뚱한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바로 드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가 돼서 무서운 기업이 나오면 그때 가서 관심 가지시려니까요.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돼서 정말 쓸만한 게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의 소중한 돈, 우리의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런 자산을 쓸지 말지를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막 20몇 %, 30몇 % 가격을 막 쳐서라도 시장에 덤핑으로 막 뿌리는 그런 류의 전기차들이 대부분 중국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들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그 경쟁에서 자기 살 깎아먹기 결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용도의 상품인데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니들끼리 한번 잘 싸워보고 그리고 나서 남는 정말 제대로 상품성을 갖추고 경쟁을 할 만한 그런 브랜드가 나와서 그런 전기차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관망을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서운 업체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니 소비자들이 왜 그걸 걱정합니까? 그냥 자기 돈 지키시고 내가 산 차가 오래도록 가치가 유지가 될지 말지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인터넷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아 우리 산업이 걱정이고만 전기차 미래가 현대기아가 정말 큰일 났구만 하면서 끌끌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뭐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24시간 걱정을 해야 되겠죠. 전혀 동떨어진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 사람들조차도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주 얄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중국차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차 관련해서 띄우기나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나 무서워해라, 배워야 된다 이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들이 또 줄을 이루냐면 이제 또 테슬라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팬덤을 모으기가 쉽고 인터넷에서 화제가 돼서 사람들에게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그냥 철새들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얄팍한 이익인 거지 소비자들에게 뭔가 사실을 전달하고 팩트를 통해서 앞으로 국내 산업이 계속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현대기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또 테슬라 이슈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또 뭔가 팬덤을 모을 수 있고 클릭률을 통해서 주목도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콘텐츠에 또 몰려가겠죠. 우르르 이런 클릭의 냄새를 맡으면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마시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소중하게 갖고 왔던 나의 자산을 최대한 만족스럽게 쓰면서 또 이런 걸 통해서 오래도록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잘 누리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될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중국 기업은 앞으로 현재 업체 수에서 한 90%가 정리가 될 거고 90%가 쏟아내는 전기차들은 이제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연 출고 대수가 꽤 많은 그런 브랜드들인데 이런 것들 다 책임져 줄 사람 없어서 방치돼 있고 또 수리 못 받아서 막 버려져 있고 소비자들 막 나 사기당했다. 나 이렇게 큰 기대를 해가지고 나의 엄청난 자산을 썼는데 이제는 이거 다 무용지물 됐는데 어떡하냐 하고 탄식하고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게 됐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혼란은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관망할 때는 이런 소요 사태들, 이러한 혼란 사태들이 다 정리가 돼서 내 자산이나 나의 경제적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제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아 이제 좀 관심 가질 때가 됐나 해서
눈을 그때 가서 돌리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